네, 주말 동안에서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죠? 네. 그 증시가 아무래도 좋으면 예. 우리 같은 사람은 마음이 좀 편하게 편하고 좀 쉬셨구나. 지난 연말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날 오프닝에서 편안한 주말 못 되셨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던. 저는 방송 잘못 시작한 줄 알고 예, 또 얼마나 끌려나가는 또, 줄 알고. 예, 끌려나가는 줄 줄 알고 알고. 좀 네. 많이 쫄았었거든요. 사실 12월에 저희가 좀 어려울 때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그때도 뭐 베어마켓이다 이런 얘기 대신은 네, 산타는 온다. 음력으로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안 오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그나마 드렸었던 사람 다행인 중에 한 건 명이에요. 증시가 안 좋았는데 라이징 스타 종목들은 좋았잖아요. 또. 아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끝날 때 라이징 스타를 얘기하는데 야, 오늘은 월가 인터뷰 처음에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수미 쌍관법으로 처음과 끝에서 두 번을 얘기하는 걸로. 라이징 스타가 잘 돼가지고 이게 프로그램 폐지가 그러니까. 되진 않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런 그리고 일 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8주 만에 홈페이지도 지금 완성이 됐죠? 네, 홈페이지 완성돼서 이제는 진짜 매일매일 그리고 오밤중에 미국 증시 종목을 이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외로운 투자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리딩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이것도 많은 관심을 이거 부탁드립니다. 뭐 어떻게 네이버에다가 뭐라고 쳐야 되죠? 저희 MTN? 방송이 채널명이 MTN이잖아요. MTN 글로벌 랩을 딱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뜹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검색 꼭 하셔서 여러분 녹색창에 많은 네. 여기 들어가면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물론입니다. 예. 게시판에 글도 남길 수 있고 제 욕도 할 수 있고. 꼭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모니안입니다. 2019년 증시 세 가지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 길이 무엇이냐? 계단, 에스컬레이터, 롤러코스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계단식이다.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면 연준이 등장하고 이거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그 유럽 앵커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롤러코스터 중에 뭘 타고 싶으세요? 그냥 에스컬레이터쯤 정도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을 좋아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계단이라는 거는 앞에 명민준 앵커 얘기한 대로 경기 둔화 우려가 슬그머니 올라오면 연준이 등장해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꺼주고 그렇게 이제 현재 계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등장할 때마다 연준이 이제 여기에 안정제를 투여해 주는데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이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연준이 또 치고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계단 시나리오인데 현재 이게 실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뭐냐면은 현재 그 급등락 장세잖아요. 12월 말에는 완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예. 증시가 급락했다가 지금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냥 막 너무 이 환희에 젖어가지고 막 그 자아 도취의 상태를 보일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엄청난 변동성이 오래 있을 거라는 예지몽이 바로 에스컬레이터인데 지난 4분기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선호 현상에 따라 상당히 좋은 지표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 10년물 국채를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만든 사람 혹은 만든 나라에서 묻힌 고유명사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롤러코스터보다 청룡열차라는 게 더 그렇죠. 익숙해져 있는데 청룡열차. 우리는 김치를 일본에서 기무치라고 했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가라오케 솔직히 일본에서 만든 게 맞잖아요. 예? 오케스트라가 없는데 노래가 나온다 이건데 예. 그런 건 노래방으로 바꾸고 뭐 롤러코스터도 청룡열차로 바꾸고 이게 지나친 한글화는 오히려 너무 우리가 북한스럽다. 좀 후져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북한 얘기 또 왜? 북한도 모든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예,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뭐냐면 얘기하다가. 실현 가능성은 가장 낮은데 경제가 만약에 중국 수준으로 뚜렷하게 둔화될 시에는 연준이고 뭐고 뭐 장단기 국채금리고 뭐고 다 소용없고 그냥 금이나 안전자산을 피신하는 것만이 답일 것이다. 근데 결국은 지금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 왔다 갔다를 좀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지금 증시가 4주째 계속 오름세잖아요. 그래서 요 4주째 오름세는 또 사람들이 12월에 예상할 수 없었던 장세인데 그렇죠.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 사실 그 이 경제 방송이 어떤 교통 방송이냐 일기예보냐 이제 이런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맨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솔직히 뭐 저희 글로벌랩만큼은 저 나름대로는 교통방송보다는 일기예보의 어떤 그렇죠. 기능을 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한국의 경제를 얘기하면서 양만 파는 그런 방송에서는 진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고 막
옛날에 막 1930년대 경기 침체 이론을 누가 들고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막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은 너무나 얼굴이 두껍게도 증시가 다시 아무렇지 좋아질 않게 줄 알았다고.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얼굴 두께부터 좀 코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공하려면 나 화장 더 두껍게 할까?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알겠어. 알았어. 잘못했어. 자, 두 번째 인터뷰 바로 다음 가보죠. 소식 봐요. 예. 네. JP 보관의 마르코 콜라노빅. 자, 최근 시장은 연준의 복심을 잘 모르는 듯하다. 이렇게 말했네요. 연착륙 위에서 이미 QE 감속 시작됐고 현재 주가 20%는 이 QE 자금이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조금 초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준의 복심을 자기는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야심차다 좀. 그러니까 증권사의 직원이 자기의 야심을 드러내는 것까진 좋은데 입 좀 저렇게 봐.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뭐래요? 그러니까 입 좀 봐, 입 좀 봐. 아주 그냥 입꼬리가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간 분들이 욕심이 많고 이제 탐욕인데 근데 일단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의 횟수를 줄이고 금리 인상의 시기를 늦추고 뭐 이런 거랑은 별도로 예. 지금 양적 완화는 이제 그 연준의 밸런스 시트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체대조표 축소에 들어간 건 분명히 맞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착륙하는데 속도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낮추고 팍 경착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데 그래도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 미국 증시 주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한 번 할 때마다 7,700억 달러가 이제 증발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 중에서 외국인 보면 보통 미국계가 해외 투자 자금 중에 한 우리한테 좀 조금 호의적이니까 미국계는 한 10에서 12%, 그다음에 유럽계가 보통 7에서 한 8% 정도의 해외 투자 자금을 한국에다가 이제 얼로케이션 해놓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20%를 지금 연준 QE 자금이 지탱하고 있는데 요거에 싹 빨려 들어가가지고 없어지면 과연 그 기업들의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 주변 그 증시 주변 자금들이 이거를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이제 어떤 스위칭도 굉장히 중요한 해가 바로 올해 2019년도라는 거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QE 감속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유럽도 그렇고 ECB도 뭐 다시 돈을 풀 가능성도 조금씩은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예, 예. 근데 푼다고 해도 과거에 이제 이렇게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자산이 이만큼 늘어났다가 지금 조금 줄어드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그렇다고 이걸 다시 늘린다기보다는 역시 약간 좀 왜 비행기도 약간 속도를 늦춰가지고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할 때 약간 역추진도 주고 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조절만 할 뿐이다라는 거죠.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뒤로 후진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특이한 점이 그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독립성을 예전만큼 또 지키기 못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지금 글로벌리 포퓰리즘이 많이 이제 대세가 되고 프랑스에서 그 형광조끼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도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나한테 불리하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정부의 뭐 책임, 정치인의 책임 이런 걸로 이제 막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장 민주주의로 지금 조금 이제 변해가고 있으니까 중앙은행장들도 당연히 공직자인데 뭐 그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어렸을 때 이 어린 아이들도 스포일드 차일드가 되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 전에 빨리빨리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 좀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놓친 것 같아요. 유동성에 너무 애들이 중독돼 있어가지고 이제 뽀로로 못 보게 하면 막 울고불고 발광하는 수준까지 됐으니까 좀 예. 어린 아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인터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NP 파리바 베이징의 칭동입니다. 오늘 중국 GDP 나오죠. 아이러니한 기대감이 있다. 2009년식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힘들 것이다. 중국 정부 디플레이션 그리고 경착륙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때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하고 리만 브라더스 엎어지고 막 했을 때 글로벌 신용 경색, 돈맥 경화 이런 게 유행했을 때잖아요. 그때 중국이 진짜 그야말로 지금처럼 수비가 아니라 공격 모드로 돈을 풀었어요. 그때 중국이 한 방에 6조 위안, 4조 위안, 4조 위안이면 예, 한 방에 4조 위안. 그 다음에 또 2조 위안을 더 풀어서 6조 위안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2009년도 초에 한 방에 4조 위안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 정도인 것 같아요. 660조 원이었고 예. 중국 인구 그때 당시에 12억 명이었다고 하면은 1인당 55만 원씩 그냥 논아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오바마 정부 시절이었는데
연준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 증시가 내렸어요. 오죽하면 저러겠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굴욕 막 이랬는데 그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예. 방송에서 역시 이제는 경기 부양도 중국산이 뜨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었는데 후진타오는 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때도 드리블. 또 불려가서 남의 나라 사람 정상을 불려가나 얘기하면 예. 그 외교 분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네. 그래서 아니 후진타오가 후지지 않았습니다가 그쵸, 왜 칭찬인데. 칭찬인데 했더니 예. 그걸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게요. 없다. 그 중국 GDP 오늘 발표가 되죠. 오늘 나오죠. 예, 오늘 나오는데 지금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4%로 예상하고 지금 있죠. 예상이 되고 4분기 있는 게 6.4%, 그다음에 예. 전체 2018년 연간으로는 6.6%. 음. 그게 이제 2009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그러니까 여기서 2009년도를 떠올리는데 이때 정도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방에 4조 위안 풀고 이렇게 이제 힘들고 중국 정부는 이제 경기 하방 압력, 그러니까 디플레이션하고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어적 입장밖에는 지금은 취할 수가 없다. 근데 오늘 GDP가 말씀하신 대로 18년 만에 최저. 참 어감도 그래요. 18년 만에 최저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인간들이 예. 저렇게 안 좋을수록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꺼내지 않을까? 절대 이번에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 주의해라. 사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6% 성장을 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속을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고 뭐고 다 오비이락으로 보고 이미 이제 이 성장 동력을 좀 꺼졌다.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곳이 인도하고 베트남으로 이제 바통이 넘어간다고 사실 봐야죠. 그리고 항상 유택의 자금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으로 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택의 자금이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로 많이. 근데 이건 쏠리고 여담이지만 있어요. 요즘 뭐 창업 뭐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주로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을 하라고 많이 푸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베트남이 이게 우리 또 한국한테는 프리미엄이 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됐죠. 베트남 베트남 그죠? 얘기 나온 지 가서, 한참 됐는데 한 그럼요. 번 떴다가 증시는 가라앉았다가 그렇죠, 지금 예. 다시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얘기한 대로 유로마이커는 박항서 박항서 매직으로 지금 예. 베트남에서는 엄청나다고 지금 하네요, 나도 머리 밀라 그러잖아요. 베트남 갈 그렇게 때. 박항서 코스프레 하시고 아,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베트남으로 저희 돌아가는. 글로벌 랩에서 지금 신흥국 중에 하나를 편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는 베트남 시장이 좋다고 봐서 베트남 종목도 저희가 곧 편입을 하고 현지 통신원하고 현지 애널리스트도 저희가 섭외 중에 있어요. 오, 좋네요. 갈수록 커지는 역시 글로벌 역시 랩. 발빠른 글로벌 랩인데 그래도 네. 물론 이제 영어는 LAB 레버레토리지만 예. 글로벌 랩 하면 증권사 랩을 연상할 때 한 나라가 한 5개는 있어야 랩으로 할 수 있지 2개 갖고는 좀 그래서 베트남도 그래요? 수익률이 좋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함께 또 확인을 해보죠. 다이와 SB 인베스트먼트의 몬지 쇼이치로의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올해도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다. 새 변화는 이 중국이 을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미국의 이 경제 지표 증시 눈치 보기 일단은 뭐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요건- 그래요. 사실 뭐 이 GDP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중국의 이 태도 변화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정말 이 1대1의 싸움은 그 어느 한쪽이 굽히지 않으면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근데 의외로 중국이 그러니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봤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굽혀라 하면 트럼프는 아닐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될진 않으니까. 이번 그 다이와 SB 인버스트먼트 몬지 쇼이치로 이번 딱 얼굴이 그 전형적으로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인데 저녁 때만 되면 집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 집 앞에 이제 부장님. 이자카야 같은 데서 혼자 한 잔이라도 하고 들어가는 분 그런 인상인데. 고독한 미식가. 네,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은 올해도 영향력이 지속되고 뭐 타결이 된다고 해도 일시적일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계속 연말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역발상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때마다 주식을 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봤을 땐 주식을 팔고. 네, 이익 실현해야죠. 네, 그래서 새 변화는 어쨌든 중국이 의외로 을의 역할을 자처하기로 했다는 게 변화였고 진작에 좀 이렇게 했으면 작년 그래도- 연말에 그 난리가 안 났을 텐데. 상대적으로 좀 주제 파악을 좀 빨리 한 것 같긴 해요. 주제 파악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주제 파악이라는 게 어쨌든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둘 다 안 되니까 네. 너무 뭐랄까요? 미국에 대적하려는
그런 발톱을 드러낸 게 그럼 네. 발톱 빨리 자르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안 잘랄 수 있어요. 이렇게 스매끼리만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아니 그것도 원래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스매킹 이렇게 나쁘지 딱 않다고 들었는데 봐요. 지금 증시가 국립국어원에서 좀 나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규정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일본 자체에서 들어온 거는 왜 우리말로 바꾸지 마. 요렇게- 김우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나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고. 존중해 줍시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손톱깎이만 들었는데 지금 사실 분위기 막 좋은 것처럼 막 돌아가잖아요. 이러다가 사실 아무것도 안 언제라도 됐어, 지금. 언제라도 바로 그냥 통신이 얘기해 준 거지 사실 뭐 발표한 거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또 그렇네요. 네, 진짜 조심해야 돼 지금. 역시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의심이 많이 다른 분들보다 발달을 하셨네요. 자, 알겠어요.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있어요. 정팍. 싱가포르 1차 회담 반복을 막기 위해 요거 지금 북미 회담 얘기죠. 네. 이번 회담 핵 사찰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다. 깊이부터 범위까지 다양한 이견이 예상된다. 아, 이분이 브루킹스 한국 연구소. 이름이 박정현 씨.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정팍으로 이렇게 제가 써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뭐 쭉 자라가지고 콜롬비아에서 미국 역사학을 전공하고, 네. 그 다음에 CIA에 또 근무를 했던 거기서 이제 테러리즘하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기후 변화를 연구했던 정팍 얼굴도 이분 예쁘다. 예, 외모가 진짜 제 얼굴도 스타일, 제 예쁘다. 이상형. 진짜? 예, 진짜. 저는 이제 이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면 머리를 좀 빗겨주고 싶어요. 머리가 항상 저게 또 매력 아닌가요? 스트레이트 파마를 좀 시켜주고 싶어요. 가르마도 잘못됐어 근데 지금. 참- 보기 어려워 지금. 저분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고 와, 우리로 대단하네요. 치면 거의 이제 대단합니다. 청와대 안보부장관하고 뭐 다이다이로 전화 통화를 할 정도인데 우리 얘기가 뭐라고 저분을 머리를 빗겨준다 뭐, 팬의 입장으로. 뭐 그럼요, 이쁘다 네. 뭐 하여튼 그 두 번째 회담이잖아요. 그럼 예. 뭔가 1차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를 게 그다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뭐 1차하고 뭐 다른 거 없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안 받으려면 이번 회담에는 핵 사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양국 간의 합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김정은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다. 네. 와가지고 핵이 진짜 지금 가동을 멈췄고 개발을 멈췄는지 일단 확인을 해라 뭐 이렇게 진짜 참관하는 참관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깊이하고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거밖에 없죠. 왜냐면 미국에서 핵사찰단을 보냈어요. 그러면 북한 전역에 숨겨져 있는 걸 다 진짜 위성까지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핵사찰 공장에 이제 가가지고 그 핵사찰 그 핵 기지 이 대상 지역에 가가지고 이 사찰을 하는데 진짜 원자로가 멈췄네요. 가동을 안 한 지 좀 꽤 된 것 같네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서 보는 거랑 또 그냥 이제 겉으로만 보는 거랑 그다음에 그 지하 이 이면에 있는 다른 저장고까지 다 체크하는 건 또 다르니까 이제 과연 그 결혼을 앞두고 건강 검진들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내시경까지만 하고 이제 맙시다라는 거랑 전신을 그 동위 원소 분석으로 한번 CT 해봅시다. 찍자고. 김영철은 트럼프를 만났고 이제 지금 스웨덴에서 이제 김성애랑 비건 대표 만나니까 있죠. 거기서 어떤 네. 협상이 나올지 봐야겠고 2월 말에 한다고 지금 픽스는 났죠. 컨펌은 네. 났고 장소는 정해졌는데 공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다낭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다낭하고 뭐 호치민 그 하노이가 될 수 하노이, 있다 예. 둘 다 얘기하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이냐 부산이냐 사실 뭐 이런 차이인데 그 각각 이제 도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2월 말이라고 한 게 저는 조금 그런 게 2월이 좀 짧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2월 말이라고 한 게 이렇다가 뭐 2월 31일 날 할게요 했다가 없지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말장난이 되니까. 그렇네요. 참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니까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예. 영화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영화판에 1편보다 나은 2편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 또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인기 관리 차원의 해프닝으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없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북핵 이슈 그리고 증시 전망까지 오늘 또 김희욱 소장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